4년 전인 91년 당시에도 부산 시내는 지금처럼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22살 혈기왕성한 청년 이영근 씨는 이날 2차에 걸친 수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이 어디 있더라? 맞다. 버스 타는 데가 저쪽이지. 술김에 영근 씨는 지하철 공사장을 가로질러 길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아우 추워. 맞은편에서 가게를 하던 김태순 씨가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아저씨 술 한잔 맛있게 먹는갑네. 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뿐노?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길을 건너오던 청년이 사라진 것이 김 씨는 자꾸 마음에 바람 걸렸습니다. 소리에 사람이 자기 내귀에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이제 직감에서 거기에 이제 지하철 공사를 항상 낮에 했고 그 사람이 빠지면 죽는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아마 제가 잠재의식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 사람이 안 빠졌겠나 하는 생각이 나와보니까는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난 것 같은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벌써 사람 좀 살려주세요. 영근 씨는 지하철 천공 작업으로 뚫어놓은 22m나 되는 좁고 깊은 구멍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벌써. 여기 빠져 있는데 어디 갔노? 벌써 이 줄 한번 잡아 벌써. 김태순 씨는 급한 대로 밧줄을 구해와 내려봤지만 줄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줄이 안 닿아요. 줄이 손에 닿질 않아요.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아이고 어쩌겠노. 이러다가 사람 하나 치기겠네. 저 좀 구해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떨어지니까 그때 물이 이제 가슴까지 차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나 밑에 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또 더 물에 이제 빠질까봐, 그때는 구멍에 빠진 것보다는 물에 빠질까봐 내 다리를 이제 좁으니까 44cm 된 그 원통에 다리를 공가버렸죠, 제가. 다리를 뭐 딱 양쪽 벽을 해가지고 딱 그니까 이제 안 내려가더라고요. 딱 가슴까지 물 차인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빠질 때는 무슨 느낌을 든지 모르겠고 일단은 그때는 왜 내한테 이런 생각이,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실까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저 거기 일곱 구소태지에 여기는 그 사구 개정동 지하철 공사장인데 그 공사장 구멍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당시 부산 지역에는 유일하게 중부 소방서의 119 특별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벌써 쪼매가 참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구하러 올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근 씨는 차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고.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 여기 살이 빠졌다고요? 예. 어딥니까? 얼마나 깊은지 줄여도 줄이 안 닿아. 예. 그래요? 잠시만. 아니 안개 꽉 찼네.
사람 맞나? 확인해봐. 저 밑에 저 사람 맞아 이거요?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 보이고 있거든요. 아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구조대가 보기에도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소리 없는데 이 70년 같은데. 제가 처음 볼 때도 전혀 불가능했어요. 그 22m 그 깊이에 말이에요. 폭도 4m 40cm밖에 안 되는데 들어갈 길도 없고 구할 길도 없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면허 구조기구하고 말이야. 야, 홍기통 가자 홍기통. 자 들어가. 자 마이터 좀 들어. 좁은 구멍 안에 유독가스가 차 있을 것이라 판단한 구조대는 처음엔 공기통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공기통이 시야를 가리자 대원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죽었으면 못 잡고 예. 야 이거 너무 깊은데 이거 말이야 이거. 사수 로즈 빨리 가져봐. 이거 사수 털고. 야 지금 사수 털어. 자 던져봐. 던져봐 저거. 자 계속. 구조대는 공사장에서 산소 용접할 때 쓰는 산소통 노즐을 뽑아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넣어봐. 계속 넣어봐. 자, 꼭 희석 저 가스 희석될 때까지. 에? 자 계속 집어넣는 거야. 아 그리고 이 아이씨들 그저 중에 있는 산소통 다 가져와 다. 전부 다 가져오세요. 자. 그리고 본격적인 구조를 위해 맨홀 구조기를 설치하고 대원 한 명이 좁은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건 나중에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예. 야, 니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예. 야, 그러면 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의식 있는지 없는지 예. 확인해봐. 어이, 자 문만 닫고 알겠습니다. 카라멜 끼워줘. 예. 어이, 그러고, 어이, 보라기, 그 로프 지지해줘. 예. 천천히 내려가. 이. 자 이쪽으로 해, 확실해. 자 잡아. 자 천천히 내려가봐. 이. 자 지지 확실해. 다리 올리고. 자 다리 올려줘. 아저씨! 아저씨! 내 말이 들리나 물어보고. 아저씨! 가 있는가? 아저씨 내 말 들려요? 내 말 안 들립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때는 이제 막 살아야겠다는 본능과 그다음에 옛날 있었던 일이라든지 모든 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있다가 다시 위에서 웅숭웅숭 거리더라고요. 한 2시간 정도, 그때가 2시간 정도 흐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었는 게. 좀만 더 당기 줘봐. 조금만 더. 모자 돼 있어. 예, 봉이 밑에 상당히 사람 몸 하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좁은 구멍에 들어가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들어봐. 어떻게 됐어 이거? 의식은 없는데 사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봉이 좁고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더 이상 진입은 곤란하겠습니다. 물 살아있어? 예. 야 일단 구조대는 로프에 고리를 만들어 구조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문바닥 잡고 수술 열어봐. 그것은 지하 22m 아래, 그것도 비좁은 구멍에 빠져버린 연근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내 말이 들린다고 손을 흔들든지 대답을 하세요. 힘이 없으면 손을 흔드세요. 자, 내 말이 들립니까? 내 말이 들려요. 다행히 연근실은 의식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들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보세요. 밑에 지금 줄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줄을 꼭 잡아야 됩니다. 자, 줄 내려. 자, 천천히 내려. 자, 줄 내려가요. 자. 드디어 세 겹 고정 매듭을 한 로프가 연근실을 위해 내려왔습니다. 자, 줄 잡아줬죠? 연근실은 자신을 구해줄 로프를 있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자, 힘을 내고 양팔에 꼭 감고 줄을 꼭 잡으세요. 자, 두 다리 하나, 둘. 아이고! 하나, 둘. 아이쇼! 하나, 둘, 자, 손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하나, 둘, 자, 하나, 둘, 준비. 자, 힘내. 하나, 둘. 3-4m만 버티면 지옥과도 같은 이 구멍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쌀 떨어졌어 이거. 안 되겠어요. 손에 힘이 없어요. 위에서는 뭐 밧줄을 뭐 가슴 쪽으로 감아가지고 그래 걸어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팔이 부자연스럽거든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힘이 좀 있다 보니까 밧줄을 잡고 제가
뭐 올라갈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또 생각도 있고 그런 자부심을 또 가졌었거든요. 그 몇 번 이제 한 5번, 6번 정도 올라가다가 힘이 붙이니까 또 빠져버리고. 그렇게 올라오다 떨어지기를 수차례. 구조대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로프 위에 고승줄 매듭을 한 로프를 한 벌 더 내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방법입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홍렬 반장은 영근 씨에게 로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일러줬습니다. 영근 씨의 협조와 의지 없이는 구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터라 더 이상 시간이 지체돼 영근 씨가 정신을 잃기라도 하는 날이면 살아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줄이 내려가는 거 이거는 자, 또 내려가죠. 자, 잡아줬습니까? 자, 양손을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하나씩 집어넣으세요. 야, 천천히. 힘내세요. 마지막 힘이에요. 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자, X표로 하세요. X표로. 예, X표로. 자, 잡아줬습니까? 자, 이보세요. 마지막 힘을 내세요. 자, 땡기 올립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정말 죽어요 이제. 다시 정신이 들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대화를 하고 말을 걸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이 들 때 세게 고정 매듭으로 팔을 감으라. 랜턴으로 확인하면서 감독을 보고 고성줄 매듭으로 다시 집어넣었죠. 집어넣고 손을 X표로 해서 힘을 줘라. 그래갖고 당기니까 단단히 걸린 것 같아요. 네, 힘. 자, 당겨. 좀 당겨. 하나, 둘, 아이씨. 자, 좀 쳐보세요. 좀만 더. 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걱정마. 다 돼. 조금만 더. 자. 22m의 길고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는 영근 씨는 밖에서 줄을 당기는 대원들에겐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하자. 손 풀고. 자, 가면서 와요. 자, 손 풀고. 팔이 아파 죽겠어. 아이고 막 목숨을 거지는데 팔뚝이 아픈 건 참으소. 아이고 잘 됐네. 구멍에 빠진 지 4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영근 씨는 로프를 감았던 손목에 난 상처 외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영근이에요. 아, 이영건. 살았네.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나올 때는 이제 살았구나는 생각보다는 참 우습지만은 살았다는 생각보다는 팔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팔 아프다고 막 고함을 지르거든요. 새벽 3시 영근 씨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것으로 장시간에 걸친 힘겨웠던 구조는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구조를 수백 번 출동을 하고 또 수백 명을 구조했지만은 그런 구조는 처음이었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끝끝내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느냐,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들고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 후로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영근 씨는 사고 이후 집을 떠나와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식품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이영근 씨는 활달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그동안 단골도 많이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사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해 괴롭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많이 담담해졌습니다. 진짜 1년 정도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이제 한 번씩 그 악몽을 꿀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제 지금 세상 살 때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죠. 저도 그래 일에도 충실하고 지금 뭐 술도 자제를 하고 내 몸 내가 관리를 또 하고 또 집안 그런 일 있기 때문에 집안도 또 생각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서로 요거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뭐 이번에 급진점이 오른쪽 좀 나갔다. 요거 반응이 별로 없고 지금 계속 하마터면 영영 잃어버릴 뻔했던 시간들을 살고 있는 이영근 씨.
그래서 이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며 이영근 씨는 오늘도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네.